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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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름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웬 아카데미 공동대표 신광은 목사입니다. 여름터교회 성도 배주환입니다. 할 얘기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름터교회 성도 최종훈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구약학 THM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순전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읽어본다라고 했을 때 압살롬은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쿠데타는 나폴레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실패로 끝나죠. 실패는 아닙니다만 어쨌건 그때 당시는 실패로 끝나죠. 다시 왕정으로 복권이잖아요. 황제정으로. 그때 이 나폴레옹이 한 행동을 쿠데타라고 하고 요게 쿠데타의 원조예요. 쿠데타 이게 이제 그 국가를 한 방 때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쿠데타하고 혁명과 쿠데타는 어떻게 다를까요? 혁명은 일단 아래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거면은 쿠데타는 뭐 군사 지도자, 좀 공권력은 아니죠. 군사력? 예. 군사력이 좀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쿠데타는 권력자들끼리의 충돌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력자들 중에서 비주류가 주류를 엎은 거예요. 이게 쿠데타예요. 혁명은 하층민, 일반 민중들이 정권을 갈아엎는 겁니다. 이게 혁명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의 이 사건, 영모, 이거는 뭘로 봐야 되느냐? 여기 두 가지 성격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혁명과 쿠데타. 혁명과 쿠데타 성격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의 그 영모 사건이 갖는 아주 놀라운 점이면서 독특한 점이기도 합니다. 이것까지 필적할 만한 사건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쿠데타. 북이스라엘. 그래,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그때 이 솔로몬에 의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받잖아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노역시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시킨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르호보암이 됐는데 더 세게 시키는 거예요. 장로들이 가가지고 이제 좀 노역에서 좀 우리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난 더 심하게 10배 더 심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새끼손가락이 선왕의 허리보다 두껍다. 그러자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민중들이 여로보암을 추대합니다. 추대하죠. 네, 민중들 여로보암을 추대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져요. 나라가 갈라지는데 요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명에 아주 가까운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세요. 그래요? 네, 이 사건 하나님도 인준해 주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국가 통일을 위해서 군대를 막 모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허락한 거니까 싸우지 마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혁명은 하나님이 인준해 주신 혁명인 거예요. 네. 이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혁명 사건은 요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 사건은요, 요 혁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쿠데타는 군사력을 가진 자가 해요. 그래서 쿠데타는 늘 군부 쿠데타다. 이런 군사 쿠데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붙죠. 거의 20세기는요, 이 군사 쿠데타의 세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시아 제3세기는 다 군사 쿠데타일까요? 그런데 이 쿠데타 중에 꽤 많은 쿠데타가 또 실패합니다. 당장 최근에 베네수엘라 쿠데타도 실패했잖아요. 몇 년 전에 터키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대에서. 그때도 6시간 만에 실패했어요. 이 쿠데타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 쿠데타가 일어날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서 일어납니다. 터키의 기본 정책이 뭐냐면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와
국가는 분리된다. 정교 분리가 기본 노선이에요. 세속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걸 합치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군부는 우리는 터키가 세속 국가라고 하는 이 그 국가적 전통을 고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게 실패로 들어가죠. 왜 실패로 들어가요? 민심을 못 잡으면 실패합니다. 그렇죠. 이 박정희 대통령도 쿠데타죠. 그렇죠. 박정희도. 박정희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였냐면 방송국을 탈취하는 거예요. 탱크로 도로를 점거하고 방송국을 장악하고.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서법 3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공이 된 쿠데타인 거죠. 네. 근데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민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 쿠데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막 시민들이 막 맨몸으로 막 탱크를 막아서고 탱크 안에 있는 사람들 막 끄집어내서 막 패고 뭐 그렇다고 자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기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6시간 만에 뒤집어졌어요. 6시간 만에요? 네, 6시간 만에. 이게 쿠데타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쿠데타는 아주 되게 재미있는 게 압살롬은 군사력을 전혀 동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압살롬 쿠데타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군사력을 전혀 동원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의 역사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이 총 몇 명이요? 맞습니다. 맞아. 40몇 명? 18명인가 그래요. 18명? 네. 쿠데타는 왕이 어느 사람 몇 명? 아, 오브리 말고는 거진 다 쿠데타 아니에요? 9명. 18명 중에 9명. 절반이네. 쿠데타 정통. 쿠데타 정통. 뭐 이런 거. 이걸로. 이런 거예요. 뒤로 가면 다 쿠데타예요. 마지막에. 뒤로 가면. 그래갖고 망해요. 망할만 하네요. 그런데 이 쿠데타가 다 군부 쿠데타예요. 다 군인이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 쿠데타가 가능했을까? 민심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렇죠. 민심. 그래서 혁명의 성격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요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뭐 우리나라 세종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성군의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군으로 추앙받는 다윗 왕 시절이에요. 전쟁도 끝났어요. 그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가면 블레셋이, 요즘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의 강력한 위협, 그걸 이제 막아낸 두 왕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되면 블레셋은 이제 완전히 찌그러집니다, 한쪽으로. 그리고 이제 동쪽을 다 이렇게 암몬이나 이쪽을 전부, 그리고 이제 북쪽도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을 시키고, 영토 확장이 되고 난 다음 바야흐로 태평성대가 막 시작되려고 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 전쟁, 오랜 전쟁이 끝나고 바야흐로 태평성대가 막 시작된 이 시절에 이게 어떻게 혁명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게요. 민심이 왜 다윗을 떠났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나태했습니다. 다윗은 정치술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아주 나태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치를 벗어나서 신앙적으로 결단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주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아주 그 입체적인 어떤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정치적 나태, 요게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좀 커져가죠. 정치적 나태 중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들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아들은 사실 다 대권 후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아들이 아닌 거죠, 왕의 아들. 큰 아들 암논, 둘째 거의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오죠. 그 이름 둘째는 일찍 죽었고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이 세 사람이 다 영모와 관련도 있단 말이에요. 쿠데타와. 길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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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가 길르압. 길르압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를 빼고 첫째, 셋째, 넷째가 전부 다 이 영모 사건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왕으로서는 이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잘해야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그 쿠데타와 아도니아의 쿠데타는 사실 절반은 다윗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정치적 나태함. 그리고 압살롬이 최소 4년 동안 영모를 준비하거든요. 최소 4년 동안 쿠데타를 준비하는데 그때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훔칠 수 있었느냐?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관리 못한 거예요. 특히 북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한 관리를 아주 소홀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훔친 거죠. 요게 이제 바로 그 다윗의 나태함, 정치적 나태함. 요 나태함을 치고 들어온 압살롬의 탁월함 두 가지. 다윗의 나태함 그리고 압살롬의 탁월함. 탁월함. 그걸 예리하게 치고 든 거지, 예리하게. 다윗의 나태함과 압살롬의 탁월함 이 두 가지 때문에 군사를 동원하지 않은 밀란의 성격을 가진 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 이 사람이죠. 이 다윗의 왕이요, 이때 실각해요, 다윗이. 이 쿠데타 사건 때. 그리고 나중에 재취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간파 못하는데 자세히 보면 재취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여기 보세요.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이거 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네요. 도망가면 도망.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여기 보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이때 재취임을 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냥 다윗이 그냥 40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때 잠깐 며칠 정도 혹은 몇 주 정도 왕의 자리에서 탄핵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압살롬의 아주 뛰어난 정치술의 결과다. 그리고 압살롬이 굉장히 좀 탁월한 인물이었다. 이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